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은 뭐 언제나 느끼지만 참 빨라요. 그렇죠? 40이 넘고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빠른 것 같은데 2021년 굉장히 좀 세종시에 있어서는 특히나 또 의미가 있는 해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장 특별한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결실을 하나하나 씨 뿌린 것들을 하나씩 걷어들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행정수도로 가는 해, 그 그렇죠. 디딤돌이 되는 해일 것이다. 결실을 거둬들이는. 맞죠. 맞는데 제가 기대했던 답은 네, 저는 이제 약간의 우리가 요즘 자주 못 만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죠. 일상화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오작교, 네. 금강 이남과 금강 이북을 연결하는 네. 금강을 가로지는 네. 도심 최초의 원형 보행교 착공, 완공. 완공 이게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원한 아니죠. 아니었죠. 예. 작년까지가 이제 자족 기능, 그러니까 자족 성장 도시기였다면 2021년 올해부터는 도시의 이제 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해인데 사실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부터 그 즈음부터 이제 세종시를 출입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 완성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세종시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가 2011년 3월이었거든요. 정말 행복도시의 행복청만 덜렁 그 임시청사만 덜렁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도로도 구불구불하고 도로가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차량이 전복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조치원을 이렇게 오갔었거든요. 네. 조치원에 이제 그 세종시 청사가 연기군 그렇죠. 청사에서 세종시 청사로 2012년 7월에 출범하면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했을 정도로 유에서 무가 창출됐던 1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출입을 했어요. 7월 1일 날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했는데 잠깐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본사 들어갔다 다시 나오긴 했어도 근데 저는 출범 전에 저는 천마을이 섬마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천마을이 섬처럼 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천마을만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 앞을 또 가보면 제가 이제 트래블이라는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어떻게 세종시를 관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갈 때. 근데 그때는 진흙탕에 막 15톤 트럭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항상 지나칠 때마다 한 더 번인가 바퀴 빵꾸 나고 그런 도시가 이제는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아까 말씀하셨던 천지가 개벽한 그 상황들이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가 도시 완성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직도 2단계에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게 왜냐하면 아직도 대학도 거의 이제 들어와 있는 것도 없죠. 아직까지 도시 기반 시설들도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도시 기반 필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제 그 완성기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행정수도잖아요. 네. 올림픽은 아니더라도 전국체전을 좀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있느냐, 없죠. 그리고 피파 A매치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 있느냐, 세계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연장이 있느냐, 지금 없죠. 어떻게 보면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계획은 돼 있어요. 문화공연장, 랜드마크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문화공연장, 종합운동장 돼 있는데 그마저도 좀 축소가 많이 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참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사연들을 좀 쭉 설명드리고 앞으로 좀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은순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정확한 진단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구수를 만약에 봐버리면 원래 2020년 자족 성장기, 그러니까 행복도시 개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해서 작년 말까지가 2단계였는데 그 2단계까지의 인구 목표, 신도시 인구 목표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신도시만요. 그렇죠. 신도시만. 신도시만 한 20만 명 정도 될까요? 50만 명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완성기고 완성- 2030년 20만 대? 2030년 기준은 50만 30만 명이고 30만 명. 작년까지 원래 30만 명이 아. 행정중심 복합 도시에 머물러야지 그 계획상으로 맞았는데 물론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한 지금 인구수로만 봤을 때 한 3만 5천여 명이 부족한 26만 5천 명 정도 내국인 기준입니다. 그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뭐 세대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뭐 통상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 세대가 온다고 봤을 때 대략 한 2.5년이 좀 지연된 것이 아니냐. MB 정부 때 수정안 논란 때문에 뭐 잃어버린 2년이라고 얘기도 표현도 하는데 실제 이 인구 수치표만 보더라도 2년 반이 늦춰졌다. 그리고 2018년 말에 국토교통부랑 행복도시건설청이 2단계 목표 시기를 2022년까지 2년 늦춰야 된다라는 공청회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주민들이 왜 늦추려고 하냐, 이거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는 반발 때문에 그냥 그 시기는 조정하지 않고 놔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년까지 가도 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고 정부에서 더 의지를 내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이제 필수 기반 시설이라는 뭐 이야기도 아까 이성동 기자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시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갖춰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추진은 물론 좀 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과연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지만 여전히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어서 올 한해 좀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세종시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바라는 버킷리스트 시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승동 기자는 저랑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저는 타 지역에는 있는데 세종시에 없어서 제발 좀 이것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트. 저는 이제 세종시에만 있는 거. 그러니까 타시도에는 없는데 우리 행정수도 세종시에만 있는 거. 그걸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꼭 이게 자부심으로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지연되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고 2021년 시민들이 바라는 버킷리스트 과연 무엇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71석이 세종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세종시의 한 교회 공연장보다 더 작다. 공공기관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행안부 중앙 투용자 심사인데 그렇죠. 통과했어요. 근데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지원으로 축소는 됐어도 이것조차도 지금 추진이 쉽사리 되고 있지는 않은 듯한 지연되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들에 대한 좀 현 주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사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시나요?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많습니다. 행복도시 개발 자체가 조금씩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남쪽부터 한번 살짝 짚어보면 네. 대평동의 종합운동장이 사실 저희 기자들한테 목표로 제시됐던 것, 시민들에게 제시됐던 것은 2017년 정도였어요. 벌써 4년 전에 완공이 4년 전 원래 이제 목표 시기가 그랬다는 것이었고 또 나성동으로 넘어오면은 아트센터라는 2014년에 원래 또 시민들한테 품에 안겼어야 되는 건데 7년 동안에 이렇게 그 이유는 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라가는 가고 있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세종 출범위에 나왔던 이제 시설물인데 롤골프도 싱싱장터 3호점, 4호점. 3호점은 세롬동, 4호점은 이제 그 소담동인데 그렇죠. 각각 1년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조치원에는 도드리파크라고 해서 뭐 짚라인이라든지 뭐 야외 바비큐장을 갖춘 그런 시설도 내년으로 좀 연기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중앙공원 가까운 쪽으로 얘기하면은 세종중앙공원 2단계도 원래대로라면 2021년 올해 7월 정도에 보행교와 개통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늦춰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세종 지방법원 검찰청 지방법원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잘 추진되고 있다. 법원설치법도 이제 발의돼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면 백지화됐다. 왜냐하면 그 세종지방법원이 축소돼서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으로 지금 축소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뭐 똑바로 보면 똑바로 말씀드리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백지화됐죠. 그리고 수건이에요. 오랜 수건이에요. 시청 별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청이 되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요가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을 담아내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옛 연기군,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옛 연기군 공무원들의 인원수를 고려해서만 딱 지어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치평 별관이 염원으로 수건으로 이름을 올린 뒤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이건 잠시 후에 따져보겠지만 그리고 그거랑 연결지어서 연결지을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도 주고 시청 본청 앞에 이제 시청 잔디광장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요. 약간 추가를 하면은 뭐 국립 그 민속박물관 입지만 결정해놓고 지금 2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국립 자연사박물관, 뭐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잖아요. 2013년에 세종시 입지를 확정하고도 지금까지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뭐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KTX 세종역도 지연되고 있다, 뭐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좀 시민들이 여기까지만 듣고 계신다면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한번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현 주소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옆을 지나왔는데 나성동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뭐 가림막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올해 정도에 개관이 됐어야 되는데 뭐 약간 이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요. 한 내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트센터가 이제 가칭이었고요. 예. 그 명칭 공모를 통해서 저는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행정수도 위상이나 뭐 행정수도의 차별성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세종 예술의 전당으로 이제 명칭이 확정이 됐어요. 뭐 규모 면에서는 예술의 전당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한 5월쯤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설을 갖춰야 되죠. 뭐 이런저런 시설들을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쯤 상반기쯤 이제 개장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품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옛 아트센터 세종 예술의 전당 한번 거슬러 봐서 이 시설도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700석 규모 300석 보조공연장, 그러니까 대공연장 700석, 보조공연장 300석. 원래 당초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행복청이나 세종시에서 너무 작다 규모가. 그래서 대공연장 규모를 1200석으로 늘려서 예탈을 신청해요. 예탈을 신청했는데 그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0.9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로 인프라나 이런 시설들은 0.1이 그 기준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0.76을 받아요. 그래서 행복청이 어쩔 수 없이 보조공연장을 없애고 이제 규모를 축소해서 이제 예탈을 올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탈을 통과해서 건설이 됐는데 상당히 그냥 적은 규모로 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1071석으로 문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보조공연장은 없어요. 1071석이 작은 거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사회적 상황 때문에 영화관도 뭐 3분의 1만 좌석을 허용한다든지 뭐 간격을 하나 비워두고 한다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더 작아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1071석이 세종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세종시의 한 교회 공연장보다 더 작다. 1100석까지 최대 그 수용 가능한 교회 공연장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동안 원래 2014년에 700석, 300석 이렇게 들어서려고 했던 것들이 벌써 7년째 공백인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 신도시에서는 700석,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는 조치원 세종문화예술회관이 700석. 요 두 공연장이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겨우 300석밖에 안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대전 예술의 전당하고 청주 예술의 전당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예. 똑같은 이름을 갖고 네. 있잖아요. 청주 예술의 전당 이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잠깐 보면 중앙무대가 한 200~300평 돼요. 거기다가 이제 객석이 1,493석이에요. 493면 한 400석 정도가 많네요. 청주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공연장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근데 청주는 보조공연장을 갖고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보조공연장 관객 수만 해도 296석이에요. 근데 이제 청주 예술의 전당이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예전부터 운영됐던 청주 시민 극장이 있었어요. 바로 예술의 전당 옆에 있던. 근데 이제 이게 청주 아트홀로 다시 재탄생을 해가지고 요 관객석만 710석이에요. 한번 총 따져보세요. 그리고 대전 예술의 전당 한번 살펴볼게요.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1546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객석 300명이 동시 출연할 수 있는 가능한 무대. 그리고 이제 12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연주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조 소공연장격인 앙상블홀이 643석. 거기다가 원형 또 극장이 있어요. 야외에. 한 뭐 1000석 규모. 비교 어떠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연장은 몇 석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울 예술전당 아니에요? 인근 지역하고 한번 비교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보조공연장이 없다는 거를 일단 따져보면 그 예전에 이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옆에 본 공연장, 대공연장 옆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있어요. 보조 공연장을 져라. 그때 이제 조금 모자라면 근데 그게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조 공연장이 없다면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공연, 뭐 캐치나 뮤지컬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의문점이 달려 있는 상태죠. 아쉬운 부분이 많죠. 현재 이제 규모로 볼 때 뭐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나 해볼게.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시설로 봐야 될지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한국 불교문화체험관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착공을 했죠. 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추진될 때부터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뭐 특정 종교 단체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워낙에 위치가 전월산 쪽, 그러니까 국회 뭐 세종의사당 인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너무 부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땅에 종교를 특정 종교를 좀 넣는 게 맞는 것이냐.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도 아마 비화됐었는데 이것도 원래 올해 정도에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이제 이것도 개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불교문화체험관을 불교의 특정한 시설로 보는 시각.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왔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공사가 좀 조금 지연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원래 올해 11월 정도에 그 전월산 자락이 지금 가보면은 약간 파인 곳이 보여요. 그리고 또 맞아요. 진입도로는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전월산 부지라서 워낙 또 입지가 좋다라는 평가 때문에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뭐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소송도 한 3건 정도가 붙었었는데 뭐 그런 특혜 시비는 없었다라는 것이 2건이 일단 일단락이 났고 올해 3월에 1건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만약에 뒤집힌다라고 하면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한 3월 정도가 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그러니까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은편 전월산 입지에 불교문화체험관, 뭐 불교 어떤 신도들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체험관은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관광 요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들어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제 문화예술 시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세종시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이기도 해요. 뭐냐면 한국민속박물관하고 한국자연사박물관 이제 세종시에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전할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았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 세종시에 이미 국립박물관 단지가 굉장히 크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박물관 단지가 이 두 개도 박물관하고 함께 좀 시너지 효과가 나면 굉장히 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가져봤는데 좀 지연되고 이런 것도 최근에 언급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민속박물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확정은 됐어요. 문체부에서 이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확정이 됐어요. 뭐 시는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네. 문체부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 연구 용역이 진행이 중이고, 근데 하나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민속박물관이 서울 종로구에 그렇죠, 있거든요. 그 서울 문화예술인들의 반대가 거세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좀 서울 종로구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좀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얘기가 없어요. 조심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게 얼마 전에 박의항우 그 문체부 장관이 신입 민속박물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네. 세종시 이전을 좀 원활하게 진행 좀 해줘라. 어. 그 말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언론에 뭐 나와 있고 그래서 추진은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다행이고요. 더 관심을 끄는 거는 자연사박물관이죠. 그러니까 정적인 뭐 미술관, 뭐 민속박물관 너무 좋지만 정말 역동적인 남녀노소, 아이들, 뭐 청소년, 어르신들, 남녀노소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살아있다 아시죠? 그렇죠. 영화. 박물관은 예, 살아있죠. 알죠. 너무 재밌게 보셨죠? 그게 어디를 내려가는 거죠? 미국 뉴욕 박물관이에요. 뉴욕이에요? 뉴욕 박물관. 그래서 뉴욕 박물관인데 뉴욕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해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요. 그러니까 뉴욕 가면 꼭 가봐야 될 곳. 자연사 박물관. 공룡 있고 그거 맞죠? 공룡 있고 뭐 곤충 있고 인디안들 나오고 뭐 이런 네. 얼마나 재밌어요. 생각만 해도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가고 싶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조성호 경제부 시장이 예전에 많이 추진했던 좀 이게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건데요. 지금 문체부가 계속 얘기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세종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기존에 계획된 그 중앙공원 일대 옆에 국립박물관 단지가 구성이 돼 있고 그곳에 이미 5개의 박물관이 계획이 돼 있고 그렇죠.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2024년에 어린이박물관하고 도시건축박물관이 그렇죠. 먼저 들어서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흐름에서 거기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중간에 들어오고 원래 목표가 2022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늦춰졌고 이게 1972년도에 종로에 들어선 지 벌써 49년이 되는데 그러네요. 엄청나게 노후화돼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돼요. 부지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뉴욕 박물관이라든지 뭐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런 것들의 경제적 가치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보면 세종시는 어찌 보면은 박물관 중심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근데 그걸 어떻게 가시화할 거냐. 입지는 이미 다 정해놓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추동해야 될 게 내년 대선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반드시 공약화한다든지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종시에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개관을 했고 또 음악 창작소 같은 여러 이제 문화 예술 사업들이 성과를 낸 한 해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는데 다만 아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 뭐 체육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좀 부족한 세종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가져봅니다. 아까 뭐 종합운동장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2017년인가요? 8년에 이미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굉장히 좀 깜깜무소식인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고요. 2017년 4년 전부터 프로스포츠를 거기서 좀 즐겨봤어야 되는데 뭐 실내체육관에 가서 농구도 응원하고 뭐 배구도 응원하고 막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못하고 있고 사시도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육상 경기 대회도 뭐 전국체전도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가 없고 뭐 100회를 원래 세종시에 개최하려고 했다 이 부분도 안 됐고 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고 했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종합운동장은 다행히도 2019년 12월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는 이거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세요라는 이제 그 단계를 거쳐 왔는데 작년 한 해 뭐 조세재정연구원이 뭐 이런 조사를 진행 중인데 별로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이 지금 약간 제자리 걸음인 상태고 목표 시점이 2025년까지 내가 저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제 25,000석의 주경기장, 그다음에 실내 그 체육관 4,000석, 뭐 그다음에 주차장 1,000석, 수영장 그 10레인 뭐 이런 종합체육시설이 과연 여기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올해 가시화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시 재정이 1,5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 시설일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시설에서 필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 세종청사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해서 세종시하고 행복청이 싸웠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행복도시법의 공공시설, 문화체육 공공시설에 국비로 투입할 수 있는 행특회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 행복청에서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체육시설이 이걸 싸우다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세종시가 이제 그 행복청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500억을 부담하게 됐는데 원래 그 처음에는 애초에는 5천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상급 시설도 넣고 뭐 시민공간도 넣고 휴식공간도 넣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하려면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1,000억 원을 줄여버려요. 상업시설 빼버려. 그냥 운동장 규모를 좀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축소된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좀 이것도 사연이 있는 시설이잖아요. 좀 아쉬워. 축소돼가지고 추진되는데 이마저도 언제 가시화될 수 있느냐, 언제 초삽을 뜰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종합운동장이 과거형이거든요. 집합시설로 해서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 육상 트랙이 있고 이런 시설을 사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국제대회라든지 국내 대회가 얼마나 열릴 것이냐. 평소에는 텅텅 비어 있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타시돼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전시는 과감하게 그 과거의 종합운동장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야구장을 대신 돔형의 야구장을 건립키로 했고, 자, 그래서 이런 컨셉에 대한 서로 이견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기왕에 늦어진 김에 좀 더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올해 시가 좀 주축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면 한 10년, 20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국가 지원이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세종시가 작업을 했어요. 세종시법에다가 그 국가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 문화, 철도 이런 것들을 건설할 때 좀 국가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 가산 지원해달라. 근데 이것도 폐기 처분됐어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세종시도 계속 1,500억을 좀 충당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택 기자가 말한 대로 좀 제대로 짓자, 처음에 제대로 짓자, 상업시설도 넣고 좀 거기 수영장도 넣고 일산 고양의 체육관 거기가 그렇거든요. 농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리고 좀 보조경기장도 지금 만들어야 돼요. 이 체육시설. 왜냐하면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하려면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 들어갈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제대로 갖춰진 운동장을 건설하려면 국가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세종시법 개정이나 아니면 뭐 정치권의 그 입김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건 앞으로 향후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한번 도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뭐 행복청에서 이미 뭐 광역 교통 계획에 따라서 뭐 조치원에서 뭐 행복도시 간 연결도로나 뭐 조치원 우회도로나 아니면 대전이나 인근 청주로 나가는 이런 연결도로 사업은 이미 광역 교통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아쉬운 소식이 하나 들렸던 것이 신도시 최초의 나들목이 될 것으로 보였던 가람동의 하이패스 IC가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건 좀 어떤 소식입니까? 세종시의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은 면 단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남세종 IC라든가 정안 IC라든가 서세종 IC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광역 도시랑 연결될 수 있는 IC는 갖추고 있는데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정부 세종청소와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뭐 국제적인 어떤 관계자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업무적인 효율도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서울도 오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빠르게 도시를 빠져나가서 다른 시도와 연결될 수 있는 도심 IC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2, 3년 전부터 거론이 돼 있었고 그래서 천마을 한솔동 옆에 있는 가람동이라고 있어요. 아직은 그 법정동인데요.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그 높이가 높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접속을 시키면 거기에 그 이제 소위 말해서 통과하는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그렇죠. 무인 하이패스로 하게 되면 효율성을 기하면서 보다 빠르게 행복도시를 오갈 수 있는 좀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는데 2019년 12월에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는 비용 편익비 BC라고 하죠. 2를 넘어섰어요. 기준치를 2를 넘어서서 예. 기대감을 높였는데 정작 작년 12월에 최종 타당성 영역 보고에서는 0.57 정도에 그쳐가지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고 0.57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편익비는 비슷했는데 B가 비슷했죠. B가 비슷했는데 비용 C가 200억 원대에서 600억 원대로 확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 말고 다른 대안으로 세롬동 쪽을 두고 또 해봤는데 거기는 더 올라갔어요. 0.6대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일에 못 미쳐서 지금은 추진할 수 없는 단계 이렇게 됐다. 가람 하이패스 IC는 그 국회 세종이사당 그 교통소유를 반영해서 이제 계획된 거기 때문에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타 같은 경우는 경제성 그 타당성 경제 타당성은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기준점 못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또 입김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좀 건설될 수 있다. 제 기억상으로는 세종시청이 이제 조치원에서 지금 현재 이제 보람동으로 옮겨온 지가 아마 2015년? 그래서 아마 한 5, 6년 정도가 이제 지나고 있는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벌써부터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심해져서 한 2, 3년 정도 전부터는 뭐 인근의 민간 청사, 임대 청사를 빌려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종시청 지금 별관 신축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 왔는데 한때는 이춘희 시장도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좀 다소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은 됐어요. 속도를 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행안부 중앙 투용자 심사, 그러니까 건축물 그 공공기관 건축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행안부 중앙 투용자 심사인데 그렇죠. 통과했어요. 근데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멈춤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앙 투용자 심사가 통계되면 3년 이내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첫 삽을 떠야 돼요. 지금 2019년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20년, 21년 올해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올해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설계비 27억 원이거든요. 요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 투용자 심사를 다시 해야 돼요.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면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영을 못한 거죠. 368명. 이분들이 다 새빵살이라고 있어요. 나성동, 보람동, 우체국. 그래서 지금 매년 나가는 임대료만 해도 11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4년 정도, 3, 4년 정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시청 별관이 뒤로 밀리면서 착공 첫 삽을 뜨는 시기가 밀리면서 향후 1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그럼 100억, 200억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부터. 그리고 또 여기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시청 별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일단은 되게 세종시가 네. 갖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정부 과천청사라든가 정부 서울청사 관련해서도 공간이 부족하면은 뭐 정부가 돈이 있으니까 바로 지으면 돼요. 사실 공공건축물을. 근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당연히 왜 민간업자들 배를 불리냐 또는 그 예산으로 공공건축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잘 져서 미래를 대비하면은 그 예산을 다른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세종시가 신도시인데 공실이 너무 많고 이러다가는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리면은 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 별관도 필요성 너무 인정하고 그렇지만 약간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 이것도 한 번만 지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울시에 이제 좀 상징처럼 돼 있는데 시청 앞에 보면 굉장히 넓은 잔디밭 광장이 있잖아요. 뭐 시민들이 뭐 도시락도 먹고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스케이트 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공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세종시청도 있어요. 시청도 시청 그렇죠. 딱 올라가서 창가로 바라보면 넓은 잔디 광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잔디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잔디밭도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을 찾고 특히 이제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는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네.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뭐 잊혀진 사업이 돼버리고 있어요. 잊혀진 사업. 이것도요? 그리고 이건 시재정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LH가 전액을 대주기로 했어요.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속뜻은 주차장 만드는 거였어요. 애초에. 시청 같은 경우가 최소 규모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차장이 1층밖에 없어요. 민원인들 차 받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별관 자리에 별관 신축이 이루어지면 그 서편 주차장도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공무원들 차 댈 데 없어요. 민원인들 받칠 데 없어요. 그래서 2층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자. 그리고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김에 위에 잔디광장, 시민유축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시 본청 주차장하고 그 지하 잔디광장 주차장하고 뚫어서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세종시가 어차피 120억 LH에서 대주니까 우리 조금만 돈 시비 들여서 3층까지 하자. 근데 이것도 돈이 없네. 또. 그냥 2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축소 안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잊혀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회 세종이사당이나 그쪽으로 관심들이 매몰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시 입장을 알아보니까 지금 LH하고 착공을 언제 하느냐 사전 조율 중이다. 사실 올해 이제 세종의 남부경찰서도 개청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세무서 같은 경우도 이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방 행정 타원이 굉장히 완성되어가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시청과 더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종지방법원 그리고 또 검찰청 물론 지원으로 아까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무리 지원으로 축소는 됐어도 이것조차도 지금 추진이 쉽사리 되고 있지는 않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빨리 들어서야 될 시설 중에 거의 영순이라고 봐야 될 수 있는데요. 핵심 기능이고. 하지만 이런 시설을 원하는 큰 광역자치단체의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경기도도 있고 충남도 계룡 뭐 이런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련한 법안이 작년에 그 본물 터지듯 쏟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그 검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국가 재정의 투입 순위에서 세종시 법원, 검찰청 설립이 영순위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이미 제출은 강준현 국회의원에 의해서 제출이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고 목표도 되게 높지 않아요. 세종시의 독립적인 법원이 아니고 대전지방법원의 세종 지원 성격이어서 사실은 한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물꼬를 트자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정부세종청서랑 국책연구단지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몰려있는 특성상 행정법원, 행정소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서울 행정법원을 가서 하거든요. 물론 대전지법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거의 쏠려 있어요, 서울로. 그런 부분들을 세종행정법원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수도권 이남에서는 세종행정법원이 전체적으로 이걸 관할하는 형태로의 기능을 좀 해주면 당분간 뭐 지방법원이 없더라도 지원과 행정법원 두 체계로 가면 지금의 현재의 문제점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올해 안에 잘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올해 안에 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다라는 거는 가시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까 그렇죠. 하셨던 법안 거죠? 정도가 통과돼서 이제 한번 시작해 그렇죠. 봅시다라는 정도. 지원이냐 지법이냐 물론 말은 많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올해 안에 좀 뭔가에 좀 그런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것도 잠깐은 언급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지금 많이 이미 했거든요. 짧게 하나씩만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도시의 성장 기능에도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또는 뭐 공공기관 유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입지라고 할 수 있죠. 네. 당국면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31만 제곱미터 정도로 네. 조성을 준비 중인데 네. 원래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분양 단계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시의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립박물관단지랑 연결 짓고 금강보행교랑 연결되는 금강보행교를 시청에서 건너자마자 마주하는 곳이 세종중앙공원 2단계인데 그 부분도 원래 2021년 7월 정도에 맞춰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작년 말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 정도에나 문을 열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어서 거기가 당분간 횡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일단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행복청에 이제 행특회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행특회계가 좀 많이 활용돼서 시의 세종시 건설에 인프라 건설에 많이 투자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시급하다고.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싱싱장터 3, 4호점도 3, 4호점. 예. 네, 그렇죠. 3호점은 올해 개장이 목표였고 4호점은 내년 개장이 목표였는데 한 해씩 미뤄졌어요. 3, 4호점에 대한 관심도 너무 큰데 빨리 그것도 좀 조속히 개장이 됐으면 1년씩 미뤄졌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도시 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2021년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꽉 막힌 이런 사업들이 올해 안에는 좀 뻥 뚫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는 세종 시민들께서 바라는 2021년 버킷리스트 시설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 주제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무려 2차례에 걸쳐서 인터넷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어쨌든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네. 세종시에 없는 것을 그 한번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순홍 기자는 설명해 주세요. 그걸 반대였죠. 반대였죠. 네. 저도 힘들어요. 저한테만 자꾸 시키니까. 네. 이순홍 기자는 이제 거꾸로 세종시에만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순홍 기자는 세종시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넘칠 수 있는. 근데 흉내를 들여다보면 네. 우울할 수 있어요. 네. 반전이 있어요. 벌써 우울해지려고. 네, 하는데 반전이 이거.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현재 이제 없어서 불편하거나 좀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제 시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자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역시나 이 부분도 세종 시민들께서 제일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문화, 예술 및 상업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뭐 백화점 정리한 거죠? 그렇죠. 요 설문조사 그대로 제가 네. 적어갖고 온 거거든요. 네. 백화점 용품관, 직업체험관, 테마박물관, 프리미엄 영화관, 뭐 대형 서점, 시내 면세점, 보드카페, 프리미엄 아울렛 등등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부각되는 게 네. 특히 부각되는 게 이제 어반 아트리움 옆에 바로 이제 백화점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 정원으로 조성된 거. 지금은요? 그 부지가 이제 백화점부지예요. 정원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래요? 초하원.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쉼터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백화점 산업이 사양 산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지부지되는 모습이 있어서 시민들의 열망이 그런 것들하고 연결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람동 하이패스 IC 부근에 그 관련 상업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들어서려고 했다가 거의 예고까지 됐었는데 아, 그렇죠. 예. 사업이 중간에 좀 어그러져서 네. 좀 들어서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뭐 이제 하이패스 IC와 맞물려서 아마
유통시설이 또 하나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앞으로의 기대는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버킷리스트로 표현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또 부정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은 50, 60대가 이제 구매력을 발휘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20, 30대, 30, 40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유통업계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좀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에 있는데 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또는 과학관도 하나 없고 계획조차 없는 부분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고 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챙겨나가는 2021년이 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문화적인 요소와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관광 레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바람도 굉장히 좀 엿볼 수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좀 뭐가 있었죠?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동심에 좀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경북 영덕에 내년에 전국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가 들어선대요. 대게를 많이 먹으러 가잖아요. 그게. 대게 대관람차. 아니 대게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대게로 대게로 하면 거기 뭔가 달아놓으면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대게로 하겠네요. 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대관람차가 들어서는데 네. 뭐 세종시에도 이제 과거에 대관람차를 금강변으로 해서 보안교 쪽으로 넣어보자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산되고 있었고 뭐 대관람차뿐만 아니라 이제 고층 뭐 전망대 밀만호 전망대는 이제 아파트 숲에 가려 있고 고층 전망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레저 파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 놀이 시설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인근 뭐 대전이나 청주 같은 대도시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온 그런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좀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뭐 한편에서는 또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걸 말했습니까? 프랜차이즈, 그 뭐 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 이런 그 시설들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죠. 사실 세종시에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서긴 해요. 화제가 되긴 해요. 가끔씩 뭐 홍대에 있는 뭐 인기를 끌었던 뭐 식당가라든지 뭐 빵집이 생기면은 또 거기에 몰려들기도 하고 뭐 조만간에는 그 강원도에서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또 생긴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청주에 또 유명한 뭐 짬뽕집이라든지 대전에서 잘 나가는 이런 데 프랜차이즈들이 점점 생기고 있긴 한데 여전히 다른 도시에는 많이 안착되어 있는데 없는 것들에 대한 갈증들, 뭐 스테이크 또 유명한 집, 뭐 이런 집들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좀 나왔어요. 예. 근데 특이한 게 정말 청주 대전에 없는 프랜차이즈점들이 세종시에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래서 제가 조카가 심부름 시켜서 여기서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배달을 했던 청주에 없어가지고 그런 프랜차이즈점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까 우리가 앞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도시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댓글에서 볼 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KTX 세종역은 뭐 나고요. 그리고 KBS, MBC 방송국, 지하철, 그리고 신도시 IC 가람 지하철. 뭐 하이패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뭐 세종시 상징성을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우울했던 시설입니다. 세종시에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없는데 세종시에만 있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반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일이죠. 뭐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5km에 달하는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강보행교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어떻게 곧 보면 안공이 되죠. 천억이 들었습니다. 네. 뭐 혹자들은 좀 돈이 아깝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늘에서 봤을 때 원형교 그리고 삼생활권에서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뭐 자전거 1, 2층으로 돼 있죠. 뭐 금강보행교가 있고 그리고 세종수목원. 수목원은 다 타시도에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도심 내에 있는 수목원은 국립수목원, 도심 내 국립수목원. 도심 내 도심 국립수목원. 내.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람이 국회 나네요. 뭐 그거는 뭐 20년이든 됐든 30년이든 꼭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또 이제 뭐 올해 가시화가 될 거고 확실히 될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 좋죠. 반전이 있습니다. 뭐예요? 질문이 네. 세종시에만 있는 거 그렇죠. 심심함. 심심함이요? 네, 심심하다. 세종시에서 있으면 심심하다. 네, 심심함이 있다는 글을 보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시설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 심심함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관람차부터 들어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심심함이라는 그 글을 보고서 올린 분을 보고서 야 이분 누군가 하여튼 좀 기발하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에만 있는 것은 비쌈.
비싸미도 있다. 이거 왜 제가 부끄러워요? 좀 이게 전체적으로 저렴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비싸요. 비싼 부분이 있어서 이 비쌈도 좀 해결을 되려면 도시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해결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멧돼지와 고라니가 도시 한복판 뭐 놀이터를 가로지르고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고 지하 주차장을 산을 깎아도 도시가 운전이 아니, 뭐 돼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제가 거죠. 그걸 자연 친화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또 되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럼요. 아이들한테 분들도 되게 있고.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어찌 보면은 조금 뭐 세용 씨만의 좀 독특한 과도기적인 특성이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심한 빗삼 이거 재미삼아 말씀드린 것 같아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대목이에요. 세종시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젠 자족 성장기를 넘어서 도시 완성기로 접어들었지만 한 도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 시설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선 지금의 현 주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